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늘 함께 하시는 두 분입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신경민 전 의원님 방송하시러 들어오시면서 이제 재밌는 일 많이 생기는 이번 한 주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만한 시기잖아요. 네, 이제 2월 달에 제일 기다렸던 게 단일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기다렸는데 언제쯤 하나 지금 후보 등록 지금 13, 14일이니까 후보 등록 전에 할까 그랬는데 예상대로 됐습니다. 그걸 흥미롭게 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기대를 하고 계셨다. 그렇죠. 근데 김혜경 의전 문제가 어떻게 되나 그랬는데 그걸 압도를 해버릴 정도로 확 그냥 이목을 끌었죠. 이제 2월 한 달 지나고 나면 이제 3월 4일 날 사전 투표 들어가고 그러면은 네. 선거는 사실상 이제 끝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단일화 가지고 최대 이슈가 남은 거죠.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좀 울상을 짓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대하거나 굉장히 흥미롭게 이번 상황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야권 단일화니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경천 동지할 일인데 사실은 언론이나 국민이나 또는 국힘 당내에서도 이게 정말 무슨 뜨거운 이슈의 핵심인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또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완전히 포기한 것 같지도 않고요. 안철수 후보께서도 오늘 대구에서 기자회견하는 거 들어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무슨 강력한 정권 교체 어떤 비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요. 참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뭐 같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단일화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전면에 부각되고 단일화가 블랙홀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텐데요. 안철수 후보가 왜 후보 등록 딱 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먼저 단일화 제안을 꺼냈을까? 사실 좀 더 기다려도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김경진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예상외로 아마 우리 쪽에서 구체적이고 강한 메시지가 안 갔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이고 강한 메시지. 단일화하자. 단일화에 대한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 캠프나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단일화 요청이 올 거고 단일화가 시작이 되고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어떤 요청이 안철수 후보 주변에 있는데 근데 실은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거기다가 지난주에 이제 TV 토론 2번 했었는데 이제 윤이 잘했냐 이가 잘했냐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안철수 후보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콘텐츠하고 상관없이 이제 어떤 표정이랄까 자세랄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TV 토론 관련해서 그냥 그렇게 본인이 무슨 안타를 친 상황도 아니었는데 2차 TV 토론 끝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에 적어 나왔죠. 이제 적폐 수사 관련해서 이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이제 이 논쟁이 시작이 되면서 양측 진영이 공이 어떻게 보면 결집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러면서 중도에 있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 중도층이 좀 줄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과 맞물리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차츰 더 빠지는. 네네.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큰 이펙트를 못 거뒀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 이재명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세해서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고.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 주변에서는 단일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결정적으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완주를 했을 때 한 7에서 10% 정도 득표율로 하고 그냥 끝나면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미래가 과연 있을까라는 아마 그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단일화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김경진 의원님은 좀 올 때가 됐는데 하는 생각과 네. 아니요, 좀 초점의 발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사실 지금 후보 등록이 어떻게 보면은 제안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죠. 지금 현재 타이밍상으로. 여러 가지 그 여론 동향을 보면 이미 이제 이 후보 윤 후보로 많이 이제 쏠림 현상이 있고 안 후보는 윤 후보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러면서 윤 후보가 올라가면 빠져버리는 이게 이제 거의 한두 달 동안의 여론 추이로 봐서 분명해졌고요. 네. 이제 더 이상의 다른 추이 변화는 없을 것이 분명한데 만약에 윤 후보가 질 경우 내지는 윤 후보가 매우 어려울 경우 책임론에서 안 후보는 벗어날 길이 없는 상황에 지금 몰린 겁니다. 윤 후보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한테 책임론이 돌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후보 입장에서는 책임론에서 일단 벗어나야 되고요. 당 내외의 압박도 굉장히 세고요. 물론 당 내외는 민주당으로 가자 국민의힘으로 가자 하고 나눠져 있지만 압도적인 다수는 국민의힘으로 가자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안 후보로서는 선택지가 매우 좁아지고 전에 90년대 선거에서 2인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정치적 미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 미래를 2027년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 안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충 이 시점에 단일화를 제안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안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 3월에 이미 했던 방식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얘기를 계속 안 후보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후보의 그 여러 가지 얘기는 하나도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윤 후보도 거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번에 차 한 잔 마시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뭐 분명히 담판 방식으로 하자라는 거죠. 담판 방식은 형태도 빤하거든요. 네. 뭐 합당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통합정부나 연립정부로 가자.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뭐 무슨 자리를 어떻게 이제 자리를 배분하고 사실은 정당 정치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지만 또 뭐 하여튼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의 정당 정치라는 것이 또 특히 대선에서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걸 구태라고 얘기하면 구태죠. 그러나 지금 이 방식으로 갈 거라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두 예상을 했고 안 후보는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결정과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 방식 얘기하거든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때 단일화 때 그렇게 해서 내가 후보 양보하지 않았느냐. 지금 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거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 갖고 와서 이번에도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 결단 사항인 것 같은데 네. 후보께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죠. 그런데 뭐 후보 개인이 탐탁치 않은 문제를 떠나서 여론조사 방식 자체가 좀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오늘도 김용민 씨 페이스북에 보면 만약에 쟤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윤석열이죠. 쟤네들이라고 표현한 게 저들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 가서 본때를 보여줍시다라고 글을 쓴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제 국민의힘 당내 경선할 때도 홍준표 예비 후보 쪽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가 상당히 실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도 정봉주, 김어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실은 활약을 가지고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원을 했었고요. 네. 그게 결국은 홍준표 바람을 이제 만들어낸 진원이었는데
결국은 본선거 들어가면 홍준표 찍을 생각이 1도 없는 거죠. 사실은 국힘 후보를 찍을 네. 생각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가 이제 민주당 안에 이제 커뮤니티 내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 때문에 실은 이제 그 여론조사 방식으로 안철수와 윤석열이 하면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지금 사자 여론조사를 해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가장 나빴을 때도 29% 정도. 네. 뭐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자 여론조사 가장 좋았을 때도 20%를 못 넘었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근데 지금은 대략 뭐 한 6에서 10% 정도가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한 33에서 40 한 2, 3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 비교할 수 없는 수치 차이가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사자 여론조사를 했을 네. 때. 그래서 단일화 여론조사에 있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분명히 있는 거고, 사자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윤석열과 안철수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치 차이가 있는데, 예. 이거는 후보 결단에 의한 단일화가 그래서 적절하다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말이 그걸 틀렸다, 또는 니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안 받는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지금 이제 역선택 문제 얘기하셨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역선택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 안철수 후보의 국민 경선 방식에,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금 역선택에 대한 우려 말씀하셨는데, 역선택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더 불리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신경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여기서 그거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할 입장은 아닌데, 네. 하여튼 단판이냐 여론조사냐 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결국 지금 여러 개의 마감 시한이 있거든요. 네. 데드라인은 결국 몇 개 있는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결국은 3월 9일 새벽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데드라인을 다 넘겨서 마지막 시한까지 가서 둘이 앉아서 이건 이렇게 합시다 해서 단일화가 깨지든 되든 하여튼 단일화 이슈는 끝까지 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깨졌다가 다시 또 하고 또 깨졌다가 다시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3월 9일 새벽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단일화를 보는 것이 맞는 거고요. 네. 주말에 있었던 거에서 하나 분명한 것은 민주당과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하여튼 안 후보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은 하나 분명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랑 단일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구도는 선명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근데 하나 바라는 건 있죠. 이게 막 진흙탕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단일화에 실망을 하는 중도층들이 아이고 뭐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또 민주당으로 가볼까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죠. 진흙탕이 되기를 좀 바라죠. 또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나 또는 국민의당이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예, 어떤 경우의 수든 공개적인 실무 협상이 있어서는 안 되죠. 비공개 물밑 협상을 철저하게 이제 만약에 협상이 있다면 비공개로 이루어져야 되고, 예, 이게 공개되는 순간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가장 바라는 이 진흙탕 개미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희 단일화 이름은 참 아름다운데 단일화 과정은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단일화 과정 자체가 아마 이번 선거에는 저는 신경민 의원님 말씀이 100% 정확하다고 보는 게, 네, 아마 절대로 단일화 공개 협의 과정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있더라도 이건 물밑에서 메신저 대 메신저로 조용히 철저하게 비공개로 있는 과정일 거고, 네, 공개적인 과정은 절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정말 3월 8일 자정 직전까지도 아마 협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도, 예,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예요? 사전투표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투표 어떻게 보면 후보 사퇴하고 뭐 이럴 길은 열려 있으니까요. 2002년 대선 때 그때, 예,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얘기 나왔던 때가 또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이제 다른 선거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만약에 이제 투표일 새벽에 단일화가 성사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투표소 앞에 붙여놓습니다. 네. 아무개 후보는 사퇴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투표용지에는 못 올라가는 거죠. 투표용지에 올라가서
사퇴했다는 표시가 딱 나오려면은 그 전에 돼야죠. 근데 지금 이제 미디어 시대니까 사실은 안 붙어 있어도 그건 뭐 언론에 대해서 특별하는 순간 그건 이제 고시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 단일화 과정 자체가 외부로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미 이제 내일부터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밖에서 율동 여기저기서 연설원들의 메시지 다양한 선거운동의 활동이 결국은 그게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터인데 이 단일화 협의가 공개적으로 있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공개적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가 무슨 언론이나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지막 제안이다. 여론조사 단일화는 더 이상 뭐 없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대선 후보인데 단일화 없다고 말했는데. 단일화 본인이 제안하기 직전까지만 전날까지만 하셔도 단일화 절대 없다고 단일화 절대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론조사 단일화 이거 마지막 제안이라는 것도 나중에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뭐 항상 절대 뭐 죽어도 뭐 마지막 하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거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이건 조금 좀 저희가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 근데 오늘 제가 들은 얘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의도연구원 조사 결과로 봐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서가는 것으로 나오니 내부적으로 볼 때는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청취자분들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바라볼 때는 굳이 단일화에 목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끝까지 단일화 협상하는 겁니까?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 100여 명 있는데 지난번에 모 언론사에서 조사했더니 한 65%가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었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단일화를 하면 아무리 적어도 3%, 많으면 한 5% 정도의 득표는 안철수 후보에 의해서 따라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하는 게 맞죠. 그러면 단일화 방식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조사 제외하고 예를 들면 공동정부나 아니면 뭐 책임 총리제나 장관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공동정부 책임 총리 이 자체가 이제 결국은 이제 공동정부의 의미고요. 책임 총리 장관 이게 공동정부 연합정부의 의미고 그 방식인데 결국은 후보 간에 이게 담판에 의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공식적인 어떤 실무 협상은 없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투표일 당일까지도 협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섣불리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눈은 2027년으로 벌써 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2022년이지만 2022년 이후 3월 9일 이후 전국이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갈 것이 너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유력한 정치인들의 눈은 2027년에 가 있고요. 이 앞으로 5년 동안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 영위를 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의 그런 맞대응 카드는 무엇인가? 이제 지금 뭐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진흙탕이 되면 좋고요. 이제 뭐 하여튼 민주당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해야죠. 만약에 단일화가 성사가 돼버리면 싸움이 굉장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2022년 3월 9일 이후의 상황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미래를 지금 봐야 됩니다. 그게 새로운 목표 김동연 후보 단일화 추진이나 이런 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요. 또 뭐 다른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이 단일화 논의를 물론 비공개로 하겠지만 촉각을 세우고 내밀하게 지금 진맥을 해봐야죠. 근데 제 그냥 사적인 추정으로는 민주당도 결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욕심을 버리지는 않을 거요. 끝까지 민주당도 안철수 후보 매우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능성이 뭐 일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정치인은 해야 됩니다. 근거가 좀 있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굉장히 오래전부터 단일화 제안을 해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응하지 않은 것이지 노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지만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 대한 극심한 비판이 없어요.
강렬한 비판이 없어요. 예. 재밌는 대목이에요. 이걸 그러면 안철수 후보랑 누가 단일화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확률로 보면 단일화가 된다면 90% 이상 윤석열 쪽이지만 그렇게 예상은 되지만 민주당 쪽도 미리 윤한테 단일화를 요청했다 그래서 이쪽이 끝났다라고 전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치는 생물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선대위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생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신경민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 사이에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굉장히 비판적, 아주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 특히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강다리를 깨고 도주했던 국민을 버린 대통령으로서 뭐 내 마음속에는 대통령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할 정도로 비판적이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건 이제 이재명의 실용성이죠. 그 대통령이라는 직위나 직함의 무거움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이제 묘역을 참배한 거니까요. 이재명 다음으로 해석하시면 그냥 단순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뭐 이념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으로 정치해 나가겠다. 굳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안 써도 된다. 국민 통합 정부라고 해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대선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이례적이긴 한 표현이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잘하신 거죠. 일단 선거 전략으로서도 중도층이나 혹은 뭐 보수층 중에 일부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가 못마땅한 보수층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 전략으로서도 또 국가 전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이재명 후보에게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느냐. 가령 지난번에 전두환 관련 발언도 호남에서 영남에서 다르고 박정희 관련 발언도 호남에서 다르고 영남에서 다르고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그러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는 그 문장이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마음속의 판단이 이분의 말씀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이제 그게 고민인 거죠. 잘했다고 하시면서 살짝 디스를 하시는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잘했는데 그건 잘하신 거예요. 이제 행동으로서 객관적인 행동으로서는 잘했는데 이분의 내면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죠. 근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금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이른바 적폐 수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반발이 있기도 했고 민주당에서도 아주 격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게 좀 국민 여론에 영향을 좀 미쳤다. 또 그 여운이 계속 지금 그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법개혁 공약 발표한 거. 여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을 개혁 방안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대리한 정치 권력, 특정 정파의 정치 권력이 객관적으로 행사되어야 될 사법 권력, 검찰 권력에 입김을 불어넣는 이런 부분, 수사지라고 하는 명분으로 입김을 불어넣는 것은 이제 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사실은 이 사법개혁 이전에도 누차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민정수석실 없애겠다. 청와대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 경찰로부터 아예 보고 자체도 안 받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평소에 했던 얘기의 연장선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그러면 검찰이 무슨 무소분리의 무슨 권력이 되는 거냐? 뭐 검찰공화국 만드는 거 아직 검찰에 구속하려면 검사가 구속시킵니까? 판사가 구속시킵니까? 압수수색하려면 판사의 압수영장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법관이나 법원에 의한 사법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민주당의 비판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 문제는 이제 본인과 윤 후보 본인하고 추미애 장관하고의 그 2020년, 21년
쭉 이어졌던 여러 가지 공방을 보면 또 지금도 계속 전 장관과 지금 후보 입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죠. 근데 지금 원래 검찰청법의 취지는 장관과 총장을 분리를 함으로써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장관이 방패막이가 돼준다라는 게 입법 취지인데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해보니까 장관 자체가 정치적 압력이 돼버리는 경우에는 아무 방패막이도 없고 그냥 뭐 이상한 싸움이 돼버린다. 이전투가 된다 하는 게 있어서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일단 지금 공약으로 내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건 좀 논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제 오늘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는 게 윤석열 후보 열정열차 타고 가면서 그 좌석에다가 구두발을 올려놓은 거. 네. 이거였는데요. 네, 신경민들 뭐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어요. 네. 글쎄요. 뭐 안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그리고 그게 또 내부자의 그 사진을 통해서 공개됐다는 것이 참 아주 묘한 부분이에요. 김경진 의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하셨죠. 네. 잘못했고 일단 저라도 지금 후보께서 이미 사과하셨는데 다시 한번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사과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윤석열이 이렇게 오만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후보를 조금 커버해드리면 교통사고가 났던 이 토리 개를 데리고 와서 수술을 7번이나 시키고 입양견으로 반려견으로 지금 7년째인가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정이 오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만큼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도 조금만 좀 들어주십사. 아직 그 따뜻한 마음하고 구두발 올려놓고 하고 그런 관련은 없을 것 같은데. 대체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만한 성정의 발로가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인데. 굉장히 따뜻한 후보다. 오만하거나 그 오만한 건 아니다.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우리 후보가 잘못했죠. 잘못했고 옆에 있는 참모진들도 그러지 마시라고 명확하게 끊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우리가 잘못했죠. 그런데 윤석열이 큰 틀에서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제가 굳이 강조해서 드린 건데. 아주 뭐 카바를 소리로 해가지고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훈훈하게 끝내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인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강원도에는 대설주의보